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첫날부터 평창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썰매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을 노리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첫날 1차, 2차 레이스 합계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경기 주요 장면부터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 선수가 등장합니다. 대망의 윤성빈의 첫 주행 스타트 기록 4초 62. 엄청난 속도입니다. 윤성빈. 10번, 11번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잘 탔죠. 자, 12번 이어지고요. 안정적인 활강 라인 좋습니다. 자, 124.2km. 네, 피니시 도착합니다. 트랙 레코드 28 트랙 레코드. 마르틴 스투크루스의 기록을 1차 주행에서 갈아치우는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완전 무결한 주행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윤성빈의 1차 레이스였습니다.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4초 59 스타트입니다. 출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윤성빈입니다. 구간마다 윤성빈의 우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한 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윤성빈 129.3km 피니시. 트랙 레코드 50초 07의 트랙 레코드 50초 07 대단한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하는 대한민국의 윤성빈입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 썰매 천재 썰매 괴물입니다. 네, 다시 봐도 참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는 거침없는 질주로 평창 트랙에 새로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최종 순위는 오늘 기록에다가 내일 오전 열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주행 기록을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분석과 내일 전망까지 최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차 레이스에서 윤성빈은 5번 커브를 다소 높게 통과하면서 자세가 살짝 흔들렸지만 곧바로 균형을 잡고 최적의 라인으로 주행했습니다. 50초 28로 라이벌 두크루스가 갖고 있던 트랙 기록을 0.36초나 앞당긴 윤성빈은 2차 레이스에서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4초 59의 스타트 신기록을 세운 데에 이어 1차 때 실수했던 5번 커브를 비롯해 16개의 커브들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50초 07로 트랙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1, 2차 합계에서 2위인 러시아 트레구보프의 0.74초, 3위 두크루스에는 0.88초나 앞서며 1위에 올랐습니다. 내일 3, 4차 레이스를 펼쳐 총 4번의 주행 기록으로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데 이미 멀찌감치 앞서 있어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종목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승을 예약한 셈입니다. 큰 실수 없이 저희가 준비한 모든 걸 다 보여드렸고 지금처럼만 내일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빈은 그동안 힘들었던 훈련 과정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생각들이나 할까 봐요. 다시 할게요. 윤성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경기장을 찾아 두 손 모아 응원했습니다. 동료 김지수도 6위에 오르는 깜짝 활약으로 메달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에 바짝 다가간 윤성빈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명절을 즐겁게 해준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자,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이렇게 모두 김씨들로만 구성돼서 팀 킴으로 통하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13전 전승 우승에 빛나는 세계 최강 캐나다를 꺾은 겁니다. 우리 팀은 뉴스가 끝나고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일본과 2차전을 벌입니다. 이 소식은 유병민 기자입니다.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기술과 체력, 정신력 모두 세계 최강 캐나다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반 기선 제압으로 5엔드까지 4대1로 앞서갔습니다. 캐나다의 거센 반격에 6엔드에 2점, 7엔드에 1점을 내주고 동점을 허락했지만 대표팀은 위기에서 더 강했습니다. 8엔드 김경애가 환상적인 샷으로 상대 스톤 2개를 모두 쳐내 한 점을 따내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당황한 캐나다는 9엔드 다득점 기회에서 주장 코먼이 결정적인 투구 실수를 범했고 덕분에 우리 팀은 대거 3득점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캐나다의 막판 추격을 8대6으로 따돌리고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뒀습니다.
9엔드에서 3점을 스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 엔드가 남아서 이제 저희가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영미, 김경애 자매의 호흡도 팀 승리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에 들어갈 때 좀 긴장이 됐었는데 언니가 이제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좀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상 첫 메달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한 대표팀은 잠시 후 일본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대회 6일차 평창에서 올림픽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톱10에 도전하는 차준환 선수가 내일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에서 후회 없는 연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차준환은 지난 9일 단체전에서 3번의 점프 모두 실수 없이 뛰면서 클린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오전 경기라는 변수 속에 세계적인 스타들도 실수를 연발한 반면 차준환은 침착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결전을 앞두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프로그램을 점검한 차준환은 단체전 때 관중의 뜨거운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후회 없는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림픽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선발전에서 함께 경쟁했고 이번에 SBS 중계 해설을 맡은 이준형이 훈련장을 찾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파이팅.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환은 내일 30명 가운데 14번째 순서로 나서는데 24위까지 모레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합니다.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톱10을 향한 17살 차준환의 당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북한 피겨 페어의 렴대호 김주식조가 13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두 선수는 민족의 대경사에 함께해 긍지를 느낀다며 한국 관객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렴대호 김주식. 우리 관중과 북한 응원단의 환호 속에 음반에 선 렴대호 김주식조는 실수가 거의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배경음악인 주식킹 샹송에 맞춰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트위스트 리프트에 성공했고 3회전 2회전 연속 점프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열정적인 연기를 마친 뒤엔 서로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렴대호 김주식조는 쇼트 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과 송점에서도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16팀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이후 26년 만에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경기 직후 렴대욱은 감격에 겨운 듯 코치를 안고 한동안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남측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는 진짜 민족의 대경사입니다. 여기 우리가 참가해서 마음 진짜 우리도 궁지스럽고 나도 갈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음반을 수놓는 연기로 개인 최고점을 작성한 렴대욱 김주식조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북한 올림픽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한일전에서 남북 단일팀의 역사적인 첫 골이 나왔죠. 희수 그리핀과 박윤정 선수가 함께 만들어낸 건데 두 선수의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박윤정의 패스를 받은 희수 그리핀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관동하키센터는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희수 그리핀의 어머니 강희수 씨와 외할머니 김효숙 씨의 감정은 더 특별했습니다. I feel honored that she would want to do that, as well as taking my mom's 1937 as her number. 국골이 대한민국을 위한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희수 그리핀이 어머니 이름을 빌냈다면 이 골을 도운 박윤정은 생후 4개월 만에 생이별한 친어머니가 이름을 기억해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브란트 부부에 입양된 박윤정은 마리사 브란트라는 미국 이름 대신 태어났을 때의 이름을 달고 팀의 첫 골에 기여했습니다. It was emotional to get that goal and see the team compete and try and it just 지난해 나란히 태극마크를 희수 그리핀과 박윤정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골 다음은 첫 승입니다. 선수들은 마지막 순위 결정전에서 일본과 재대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스키 여제 린지본의 라이벌인 미국의 스키 요정 미카엘라 시프린이 오늘 대회전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다관왕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1차 시기에서 이탈리아의 마누엘라 모엘그에게 0.2초 뒤졌던 시프린은 2차 시기에서 거침없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답게 빠른 스피드와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한 번의 실수 없이 모든 기문을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시프린은 1, 2차 시기 합계 2분 20초 02로 노르웨이의 모인케를 0.39초 차로 제치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시프린은 한국 팬들에게 우리말로 설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feel really good with my race today, and that second run was amazing. So very happy, but I want to refocus on the race tomorrow as wel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회전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시프린은 알파인 스키 다관왕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던 북한의 김련향은 부정 출발로 실격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컬링 경기장에 가면 독특한 유니폼으로 눈길을 확 끄는 팀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친 바지를 입고 나와 힘차게 스위핑하는 노르웨이 컬링 대표팀을 조재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자 컬링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경기입니다. 검은 바지의 캐나다와 달리 노르웨이는 화려한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옆 레인의 다른 나라 선수들이 모두 짙은 색을 입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실전용뿐만 아니라 훈련용 바지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외국 언론이 이른바 미친 바지로 부르는 노르웨이 팀 바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바지를 입는 이유는 컬링도 골프처럼 더 대중화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Curling is very similar to golf, and over the last, I'd say, 10 years, golf is also, people are wearing more colorful outfits. It has helped us, and it has helped curling to be more popular, I think. 실력도 뛰어나 밴쿠버에서는 은메달, 소치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Our goal, I think when we start, we always try to win gold, but if we leave from this Olympic with a medal, we're happy. 매 경기마다 새로운 의상을 준비했다는 이들이 결승까지 가면 모두 11번의 패션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이곳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앞에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이 썰매 종목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나는 만큼 기록 단축이 중요하겠죠. 올림픽의 과학 한승구 기자입니다. 올라타고, 누워서 타고, 엎드려 타고 10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썰매 종목에선 스타트가 관건입니다. 손으로 지치며 출발하는 루지 선수들은 장갑 끝에 뾰족한 스파이크를 붙입니다. 최대한 똑바로 출발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를 동원합니다. 그 얼음을 짚는 그 동작에 약간의 미소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좌우 체형의 밸런스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며 출발하는 스켈레톤, 봅슬레이 선수들의 하체는 단거리 육상 선수와 비슷합니다. 강한 하체를 만들기 위해 국과수에서 쓰는 DNA 분석을 이용합니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순간적인 힘을 내는 백근과 지구력에 중요한 적근으로 돼 있는데 백근과 적근의 비율은 타고납니다. 백근이 많으면 속근 타입, 적근이 많으면 지근 타입으로 보는데 이걸 DNA로 알아내 훈련에 적용합니다. 속근 타입일 경우는 강하고 큰 힘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를 하고요. 반대로 지근 타입은 운동 강도를 낮추면서 운동 횟수를 증가시켜서 썰매 날도 중요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얼음 상태는 물론 기온, 습도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대표팀에는 날만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
We decide on how the corner radiuses are and how the temperature is. As soft the ice, as bigger the runner. As cooler on a natural track, we use normally more thin runners.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멧에도 첨단 기술이 쓰입니다. 3D 스캔과 첨단 소재를 활용해 맞춤형 헬멧을 제작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네, 올림픽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설 연휴 첫날인 오늘 4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길은 답답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푸근한 하루였습니다. 고향 가는 길 표정을 원종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손엔 가족들에게 전할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고향, 푹 쉬다 올 마음에 커다란 짐가방도 챙겼습니다. 바다에서도 고향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가득 꾸린 짐꾸러미. 고향행 배편에 오르는 귀성객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고향은 가족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장보러 나온 할머니. 문어 사고 또 애기들이 시장 구경한다 해서 같이 나왔어요. 집에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칩니다. 올림픽 경기도 보고 전도 집어먹고 아이들은 명절이 즐겁기만 합니다. 고향 가는 차량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오늘 하루 40만 대 넘는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고속도로 하행선 구간 곳곳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귀성과 역귀성 인파가 몰리면서 명절 연휴 기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괴산에서 차량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혀 고향으로 가던 아버지와 아들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다른 가족 3명도 다쳤습니다. 남주연 기자입니다. 승합차 앞부분이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국도에서 승합차와 5톤 화물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합차에는 설을 맞아 고향인 대구로 향하던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숨지고 다른 가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합차를 뒤따르던 차량 넉 대도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외에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9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심각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는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8살 A씨가 숨졌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는 90대 노모와 함께 10달 만에 고향집을 찾은 60대 부부가 오랜만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폐목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방바닥 틈으로 새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다스가 미국에서 BBK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수임료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인데 검찰은 어제 이걸 뇌물 사건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뇌물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 전 부회장이 다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로펌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부담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를 9시간 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뇌물 수사로 규정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라 판단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삼성이 해당 로펌과 맺은 계약서와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보고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격 폐쇄 결정이 내려진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원들이 부평 본사로 올라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돌아보면 GM의 폐쇄적 행보는 물론이고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 대응 역시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폐쇄 통보 사흘 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사는 측 이사들에게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에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사흘 전인 9일에 열린 한국 GM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사회에서 군산공장 폐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안건이 사는 측 이사들의 반대에도 다수결로 통과됐을 뿐 군산공장 폐쇄를 특정해 의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GM 사측이 한국 측 이사들을 교묘하게 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한국 GM 측은 이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틀림없다며 책임론을 의식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노조원들은 인천 부평 본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카잼 사장이 끝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연휴 직후 한국 GM의 경영 실사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GM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흔들고 대북 제재도 느슨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고발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평화와 통일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미국의 간섭과 방해 책동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틀 전 반미 선동 담화에 이은 발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 정세격화의 주범, 통일의 근본 장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준다.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대미 비난을 통해 한미 간 균열과 제재 이완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족 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외세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펜스 미 부통령은 오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미국의 확고한 비핵화 정책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탐색적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7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를 다니다 퇴학당한 19살 남성으로 범행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반쯤 반자동소총 AR-15로 무장한 19살 니콜라스 크루스가 침입했습니다. 복도와 교실을 오가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 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버텼지만 1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I thought it was a drill. We locked the door, we turned off the lights, and then we waited till the police said it was clear for us to leave. 크루스는 1시간여 동안이나 마구잡이로 총을 쏜 뒤 학교를 빠져나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루스는 이 학교를 다니다 퇴학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크루스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총기에 집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학교 총기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1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때마다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총기 규제에 부정적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 전에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자료를 은폐하고 현장 점검은 피하라는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냅니다. 이러니 사고가 나도 제대로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 연속기획 강청환 기자입니다. SBS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불법 파견 집중점검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포스코에서 만들어 하청업체에 내려보낸 이 문건에는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 자료는 미리 삭제하고 근로감독관을 사무실로 안내하되 가능하면 작업 현장은 피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점검 당일 일부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자랑이라도 말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런 자료 삭제나 현장 은폐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기름칠을 해놓는다든지 평상시 진행하던 작업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의뢰 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기 근로점검을 나가게 되면 열흘 전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특별점검과 수시점검 역시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은폐하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 리 없습니다. 사전 통지가 오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건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 근로 감독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때만 넘기면 된다라는 식인 거죠. 포스코 측은 불법 파견이란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 지침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현장의 문제의 소지를 전부 감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체가 불법 파견의 내용들을 그다음에 은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특별 소방점검의 경우 미리 알려주고 실시하는 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바꿨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점검 대신 불시점검 방식으로 바꾸고 사후 감독도 강화해야 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피겨 페어에서 독일 사부첸코와 마소가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34살의 사부첸코는 국적과 파트너까지 바꾸며 5번의 도전을 이어온 끝에 감격적인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4위로 부진했던 사부첸코와 마소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부첸코는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파트너에 의지해 서커스 같은 고난도 묘기를 선보였고 마치 서로의 그림자처럼 연속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했습니다. 연기가 끝난 뒤 빙판 위에 드러누울 만큼 혼신을 다한 이들에게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159.31점, 세계 최고점이 발표됐습니다. 단숨에 1위로 뛰어오른 두 선수는 남은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다가 우승이 확정되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5번이나 우승하고도 올림픽에선 동메달 2개에 그쳤던 사부첸코는 무려 16년 5번째 올림픽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It's an amazing story and I'm just unbelievable happy.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2002년 올림픽에 데뷔했던 사부첸코는 새로운 파트너를 따라 독일로 국적을 바꿨고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다시 파트너를 바꿔 도전을 이어온 끝에 피겨 선수로는 환갑이 넘은 34살의 나이 마침내 금빛 꿈을 이뤘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첫날 약체로 꼽히는 슬로바키아가 우승 후보인 러시아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11위인 슬로바키아는 랭킹 2위 러시아에게 경기 시작 4분 만에 2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러시아의 현란한 스틱 기술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빠른 역습으로 2골을 뽑아 동점을 만들었고 3피리어드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역전골을 뽑아내며 3대2 승리를 거두고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잠시 후 체코와 첫 경기를 갖는 백지선호도 이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스켈레톤 경기에서는 윤성빈 못지않게 뜨거운 박수를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 아프리카의 유일한 남자 선수 가나의 프림퐁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뜨거운 환호 속에 프림퐁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속도가 붙자 이리저리 벽에 부딪히고 무사히 결승선은 통과했지만 결과는 꼴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You lose a lot of time obviously because of speed, but hey, it took you. I made it down the hill. 프림퐁은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가나에서 태어나 8살에 네덜란드로 이주한 뒤 육상 선수로 올림픽 출전을 노리다 부상으로 꿈을 접었고 이후 봅슬레이로 종목을 바꿨지만 올림픽 출전권 획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공 청소기 외판원으로 일하며 다시 스켈레톤에 도전했고 마침내 조국 가나 대표로 힘겹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출전 경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에게 한국 기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프림퐁은 그렇게 꿈을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South Korea. Thanks to Korea, my dream is becoming reality as well. 대한민국. 성적을 떠나 조국 가나와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프림퐁. 내일 또 한 번 혼신의 질주를 이어갑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한국 선수 최고령 출전자인 크로스컨트리의 전설 37살 이채원 선수가 10km 프리에서 51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 개인 종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질주를 마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맑고 상쾌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좋은 날씨는 설날인 내일도 그대로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 지역만 오후 한때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 추워지겠는데요. 이날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컬링 한일전이 이어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